왜 우리가 이게 원칙을 고수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도 타협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말기암 환자들이라 수술하고 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타협점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어떤 잘못된 걸 바꾸고 원칙을 고수하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저녁을 조금 먹어. 일찍 먹어.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감정이 있어요. 누구든지 맛있는 음식을 저녁에 식탁 위에 차려놓고 조금 먹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찍 먹다 보면은 어떤 날은 모임에 가면은 맛있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왕창 먹게 되겠죠. 지금 현대 인류가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봐서는요. 저녁만 안 먹으면 8, 90% 병은 없어요. 그래서 10중 8구는 다 저녁 식사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뭘 한다는 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은 우리가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서 아이들이 저녁에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안 그러는 집 있어요? 태어나면서 애들이 본 것이 자기 집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언제 잘 먹어요? 다 저녁 잘 먹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병 환자촌이에요. 왜 그럴까요? 병들어 죽게 되면서도 뭐가 원인인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이 그렇잖아요. 그 한하운 씨 그 나병 환자 그 시인 그 전라도 황토길 그 시범 그렇잖아요. 걸어가다 신을 벗어보면은 팔가락이 없어요. 그래도 뭘 못 느껴요? 감각 못 느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병이 저녁 한 끼 때문이라는 걸 왜 그걸 좀 인지를 못하나 이거예요. 저녁을 굶으라 그러면 볶음국식을 먹으니까 저녁은 먹어도 되죠. 이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비록 팔고 볶음국식으로 만든 떡을 팔지만은 이 저녁을 굶지 않을 때는 중환자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을 굶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루만 해보면 알죠. 하루만. 이 볶음국수하고 떡 안 먹어도 하룻밤만 저녁 굶어보면은 그 이튿날 몸이 뭘 원했는지 그 음성을 내가 몸으로부터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찬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막 그냥 노래가 나와버리잖아요. 노래가. 그래서 저녁을 먹어서 그 노폐물이 혈관을 막고 그 쓰레기에 균이 번식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암을 일으키고 루푸스를 일으키고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키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가 가정 파괴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집이 잘 살지는 못했고 약초 건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이셔. 그런데 어느 날 간암, 대장암을 선고받고 병원에 가서 배를 갈랐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바위꽃처럼 간에 이렇게 다 꽃이 폈는데 그게 암이래요.
그래서 듣고 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어머니는 과부예요. 그렇죠, 그죠? 과부예요. 우리 사남매가 아무도 결혼 안 했을 텐데 다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 되어버려요. 집으로 치면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파괴 1호범이 건강입니다.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이상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가족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고 사회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하나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하냐에 따라서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고 사회와 국가의 이게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 이겠죠. 근데 그렇게 좀 봐버리면 좋은데 이놈의 새치 혓바닥 하나를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헤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식욕을 못 이길까? 결국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식욕을 못 이기는 이제 몇 가지 원인을 이제 찾아봤을 때, 첫째는 미네랄 부족. 사람은 이 호르몬이 혈액 속에서 모든 신진대사를 조절해요. 그런데 이 호르몬 대사가 안 되면 호르몬 대사에 필요한 영양을 요구해요. 그게 식욕으로 나타나요. 뭐 호르몬 대사에 필요한 영양이 뭔가 하면 미네랄이에요. 금, 은, 동, 아연, 구리 이런 90여 종의 광물이 호르몬 대사에 또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내 몸은 호르몬 대사를 위해서 미네랄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엉뚱한 것을 먹어서 망가뜨려 버려요. 왜 미네랄이 부족할까요? 오늘날 미네랄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 나오는데 요즘은 나무 떼서 재를 농토에 가는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부족이 그냥 전 농토에 다 이르러 버렸고 그 농산물을 먹을 때 우리가 미네랄이 없어져 버리겠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네랄을 어떻게 섭취할까? 미네랄이 이 통곡류의 껍질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사람들이 장려한 것이 현미예요. 현미 껍질에 미네랄이 많으니까. 근데 현미밥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건 씹어서 흡수되는 게 아니고 태워서 재가 돼야만 그 안에서 분리돼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음곡식을 먹는 거예요. 볶음곡식으로 만든 떡을 먹는 게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네랄을 이제 공급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몸에 독소가 많을 때 저녁을 먹다가 안 먹으면 저녁이 먹고 싶습니까? 담배 피우던 사람이 잠시 안 피우면 담배가 피우고 싶고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을 마시다 안 마시면 술이 마시고 싶고 다시 말하면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피우고 싶은 이 순간이 저녁은 노폐물을 빼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딱 굶어주는 순간 몸 안에서 노폐물을 많이 빼요. 뺄 때 이 노폐물은 일단 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노폐물이 피 속에 들어가서 피를 타고 돌면서 뇌에 있는 미각중추를 건드려요. 돼지고기 삼겹살 독이 건드리면 뭐가 먹고 싶을까요? 삼겹살이. 알코올의 독소가 빠지면서 건드리면 술이 마시고 싶고 담배 니코틴이 빠지면서 건드리면 담배가 피우고 싶고 그러니까 저녁에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피우고 싶은 것은 내 몸에서 지금 뭘 잘하는 겁니까?
노폐물을 잘 빼는 게인데 우리는 내 몸이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피워버린다 이거죠. 그걸 오해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산소가 부족할 때요. 이제 산소가 풍부한 사람은 몸에 균이 번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남극이나 북극에는 감기가 없다 그죠. 이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 가지고 이 노폐물이나 균들을 산화시켜 버리면 균이 번식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얼마나 잘 호흡하냐가 중요한데 우리 몸에 두 가지 신경이 있어요. 밥 달라는 신경하고 산소 달라는 신경이 같아요. 어떤 거와 같은가 하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하고 열을 느끼는 신경이 똑같아요. 그래서 췌장암 환자들은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약 패치도 안 들으면 뜨거운 물수건을 대고 다리미로 찢어요. 이 온 거 보면 전부 여기에 막 화상 덩어리, 화상. 잠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엔진 속에 휘발유하고 산소가 들어가서 완전 연소될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근육세포에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 달라는 신호가 밥 달라는 신호로 와요. 부부싸움 해봤지요? 막 성질나고 싸우고 나면 남편은 나가버리고 뭘로 풀어요? 그냥 지금 밥 넣고 막 비벼가지고 막 먹어버려. 왜요? 이게 막 스트레스 받아서 독소가 생기면 그걸 태워내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 내 머리는 뭘로 받아들여요? 밥 달라는 신호를 받아들여버려요. 그래서 먹어서 풀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 이제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먹고 싶다는 거. 이것은 몸에서 지금 독소를 잘 빼니까 이제 소금물 조금 연하게 타서 차처럼 좀 마시면은 이제 호르몬 대사가 돌아가면서 식욕도 감퇴되고 또 일찍 자면 문제가 없어요. 왜 식욕을 못 이겨요? 늦게 자니까. 늦게 잘수록 밤이 깊을수록 노폐물을 많이 빠지고 그 독소의 자극은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녁에 나는 안 먹고는 잠을 못 자 이래 돼버리죠. 저녁에 안 먹고는 잠을 못 자. 그럼 저녁에 독소를 뺀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저희들 어릴 때요. 옥수수 송이 다 따면 그 빈 송이 있지, 그죠? 그 쌀이 꼬저히 꼽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겨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잠자려고 하면 엄마 덩어리 끌고 줘. 해본 적 있어요? 아우 시원하고 잤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때 뭐 모르고 저녁 먹고 막 자니까 해가 지면은 이제 내 몸의 시계는 노폐물 빼는 시간이거든. 이 계속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잠을 안 자니까 빼지를 못하니까 피부 밑에 정맥이 피의 50%를 저장해요. 혈액 저장고거든. 이 피부 밑에다가 노폐물을 계속 쌓아놓겠지요? 그럼 이 독소가 피부를 자극해요. 그러면 피부가 끓으면은 손가락 자국처럼 벌겋게 나죠. 그 어떤 사람은 막 글자 쓰는 대로 나와. 그걸 인공 단마지라 한다고 그죠? 저녁 먹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매번 저녁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100명의 의사를 부르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밥만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줘라.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다. 자다 일어나 저녁 먹고 속 편한 사람은 없잖아요. 루푸스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건선은 어디에서 와요? 이 독소들이 쌓여서 잠을 늦게 자고 빼주지를 못하면 피부에 쌓여버려요. 인간이 현미경을 가지고 모든 균을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지요? 다 못 찾아요.
다 발견을 못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천여 종이 한 사람당 최하 1kg씩 있어요. 우리 사모님 매로 음만 차도 색깔이 변한다는 사람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얘들이 독소를 얼마나 뿜어내겠어.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이러스는 이상한 존재예요. 우리 몸의 세포에 어떤 설계도인 유전자가 있지, 유전자. 이 유전자에다가 바이러스 크기가 유전자 수준이에요.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인데 이놈이 내 몸의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될 때 인간의 유전자에다가 지 유전자를 끼워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전자가 변이가 오겠지요. 이제 변이가 오면은 건선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루푸스도 그렇고 이제 암도 대부분 그런데 이게 이제 변이가 됐으니까 내 몸에서 요즘 왜 우리 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 간을 이식하고 신장도 이식하지요. 이식한 사람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써요. 왜 그럴까요? 내 몸에 이렇게 세포들이 그 박쥐처럼 전파를 보내요. 전파. 박쥐가 촌파를 보내죠. 박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걔들은 눈이 안 보여요. 눈은 있어도 잘 못 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촌파를 삐삐삐삐삐 내가지고 이렇게 딱 부딪혀서 오는 반사음을 가지고 아, 이거는 먹거리 벌레고, 아, 저거는 새고, 이거는 동료고, 이거는 바위고, 다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세포들이 이제 전파를 발산해서 촌파를 했을 때 딱 부딪혀서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가 반사음을 오듯이 부딪혀서 오는 파장이 내 몸의 파장이 아니야. 야, 이거 뭐 다른 뭔가가 있어. 어떡할까? 공격해. 그러면 그걸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그냥 화학탄,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그걸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이 분비하면 태풍처럼 분비해요. 내 몸에서 분비해서 내보내는 그 화학물질에 내 몸의 세포가 손상이 되고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암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유전자가 이제 변이가 됐을 때 내 몸에서 공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게 루푸스예요, 쉽게. 내 몸에서 자꾸 내 몸을 공격하니까 우리나라의 군인과 경찰이 내 민족을 막 죽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군인이 미쳤느냐? 내 몸에 적이 들어왔느냐? 이 지금 판단이 안 가니까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뭘까? 야, 일단은 출동 못하게 해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혈관 수축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코티손, 프레드니솔은, 덱사메타손 이런 거예요. 그죠? 그걸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내 몸에 면역 체계가 미쳤느냐? 세포에 유전자가 변이됐느냐?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처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바이러스를 못 찾으니까 유전자에서 야, 이거는 면역 체계가 미쳤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만 계속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저항기를 이식했을 때 내 몸의 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것이 면역 체계가 미친 겁니까? 정상입니까? 그러면 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결과적으로 내 몸의 세포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있으면 염증이 생깁니까?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죠? 왜요? 내 몸에서 그걸 공격하니까. 이물질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의 세포를 정결케 할까? 볶음국식 먹고, 두 끼 먹고, 좋은 공기 들어오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피를 정결케 하는 것이 균을 완전히 죽일 에너지는 없어요. 왜요? 백혈구는 혈액 속에서만 균을 소멸해. 그죠? 조직 속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한번 먹었다 이겁니다. 돼지고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인데 이거는 몸에 들어오면 40년 이상도 살아. 그럼 아예 딱 털을 잡고 근육 속에 알집을 짓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영양분 빨아먹고
노폐물 뱉어주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동고동락. 옛날에 우리 막 해충 막 나오고 요충 나오듯이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생충약도 안 듣고 항생제나 항바이러스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딱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떤 식인가 하면 개구리가 물속에 알을 딱 집을 짓고 물이 개구리 알 속에 들어갑니까? 뭐에 쌓여 있어요? 점액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어떤 것도 투여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병원에서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방사능이에요. 방사능은 뭐니까? 파장을 통해 가지고 입자를 밀어 넣어버려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된 거 이거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고 또 우리 사모님처럼 이제 몸 안에 아직 딱 털을 잡고 이런 들이 있으면은 계속 그 독 뿜어내는 독소의 음반색이 변하지 죽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좀 고차원의 과학인데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 미소 세계, 아주 그저 원자 수준의 세계에서의 에너지의 힘을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빛은 이게 파장으로 오잖아요. 파장으로 오는데, 이제 사과는 익으면 어때요? 색깔이? 우리가 삼각 프리즘을 빛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 7가지 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과는 그 빛을 받았을 때 다른 거는 다 통과시켜버리고 빨간색만 반사해요. 그럼 사과 피부가 어때요? 빨개져요. 딸기도 그렇고. 참외는 햇볕에서 오는 노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통과시켜버려요. 그럼 참외 색깔이 어때요? 노래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컬러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꽃이나 나뭇잎이나 색깔들은 빛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빛이 올 때 뭐가 오는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빛 덩어리가 온다는 거예요. 빛 덩어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덩어리가 1초에 30만 킬로씩 달려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야, 그 순 뭐 말이 되냐? 그 빛 덩어리가 와서 보여지는 것이 북극의 오로라예요. 그런데 그 빛 덩어리는 뭘 가지고 있냐?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대전 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전기 입자가 오니까 그걸 하면 전기를 못 뽑아낼까?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전기가 있을까? 야, 있어. 그래서 태양열 전지판을 만든 거예요. 태양열 전지판은 파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뭘 받는 거예요? 태양에서 오는 빛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대전 입자에서 전기를 뽑아 쓰는 게 태양열 전지판이에요. 요즘 많이 보이죠, 그죠? 우리가 TV를 볼 때도 음성 신호가 오는 게 있고 영상 신호가 오는 게 있어요. 영상 신호를 통해서는 색깔을 그림으로 보내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이 파장에는 이 빛은 파장을 있는 것이 아니고 입자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물이 다 소리라는 파장과 그 물체의 성질인 입자가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에 보면은 막 소 몸에 소파리 같은 거 뭐 벌레들이 많이 끼잖아요. 기생충도 있고. 그러니까 찐득이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죽일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선이 구리 아닙니까? 이 구리는 우리가 구리 패러독스라 그러는데 사람이나 개나 양이나 소는 다 이 척추뼈가 있어요. 척추뼈.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간이 있고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벼룩이는 간이 없어요. 벼룩이 간이 없다고요. 근데 이 척추뼈가 있는 간이 있는 생명체에는 구리가 굉장한 에너지와 살생력을 주고 영양을 주는 반면에 간이 없는 생명체에는 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벌레들은 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자연농 짓는 사람들 농약 뿌려야 되잖아요. 죽이려면 뭐 뿌릴까요? 전부 구리녹 뿌려, 구리녹. 황산동이라 그래서. 그게 최고의 살생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파장과 입자가 이제 같이 간다. 그래서 이 구리가 이 근육의 힘을 엄청나게 줘요. 산소를 발생시키고 힘을 주기 때문에 옛날 장사들, 차력한 사람들은 다 구리녹을 먹었어요. 그래서 목에 보면 원앙이라 그래서 원앙소리 영화도 있었죠. 원앙이 종소리입니다. 노총. 낙타고 스위스 초고 약하고 다 종을 달아요. 그 종을 달아서 이놈이 쩔렁쩔렁쩔렁 소리를 낼 때 그 파장이 들어갈 때 뭐도 들어가요? 노새 입자가 들어가서 모든 균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 죽여버려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집에 가서 옛날 돈 10원짜리 있지요. 그 냉장고 속에 여놔봐요. 그러면 냉장고가 윙 하고 돌아갈 때 그 진동에 의해 가지고 노새 파장이 그 구리 아닙니까? 그죠? 그 구리의 파장이 입자와 더불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균을 다 죽여가지고 냄새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짐승 목에 달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가면은 늘 노소로 된 종을 치고 풍경을 달아서 쩔렁쩔렁하게 하는 거는 그 종소리가, 노소리가 간이 없는 미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문안 간다, 병문안. 병문안 갈 때 뭐 가져가요? 우리 뭔가 그 환자에게 좋다는 걸 가져가지요. 그 옛날에도 그게 왜 가져가는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 일본 말로 병문안 간다 이 말은 미마이. 미마이가 뭔지 아세요? 춤 구경 간다. 춤추러 간다 이 말이에요. 춤 구경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무당들이요. 어느 한 동네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구슬하면은 징하고 깽가리 북치고 막 놀죠. 징과 깽가리가 다 뭡니까? 노시예요. 노선 구리가 78, 주석이 22%니까 그걸 칠 때 그 파장이 들어가서 항생제 쓰듯이 균을 다 죽여버리고 열을 내려버려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국구경 올 때는 반드시 구경값을 가지고 와야 되고 만일 구경을 오지 않고 와서 돈을 안 낸 사람에게는 이 환자에게 내린 병이 안 온 사람에게 간다. 이래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어떻게 될까? 다 구경하러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당이 신명나게 막 징치고 깽가리치고 푹치고 놀 때 그 파장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미리 예방하고 고치는 거예요. 참 머리 좋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보면 막 사물놀이 할 때, 농악할 때 논으로 다니면서 다 치는 거 봤죠? 지금도 그 자연농 하는 사람들이 하우스 안에다 뭐 틀어준지 압니까? 농악 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장이 들어갈 때 입자가 나가서 균을 죽여버려요. 요즘은 우리가 식물들이 개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뭘로 개량하는가 하면은 방사선을 통해서 개량해요. 벼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사성 육종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신품종을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을 쬐면은 그 파장만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요? 입자가 들어가서 이제 변화를 일으켜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잘 낫지 않는 루푸스, 건선, 아토피, 뭐 오늘 다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암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무슨 녹구슬이나 은을 쓴다고 강력한 효과가 안 나요. 막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것들은 직접 살균이 됩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이게 햇볕 보는데 양동이에다가 물을 떠놓으면은 물에 이끼가 끼죠, 파란 게. 녹그릇을 여나 보세요. 이끼가 안 껴요. 그래서 우리 혈액 속이나 이게 체액 속의 균은 살균이 돼요. 은을 같이 쓰는 거는, 은은 모든 균이 접촉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리고,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져요. 엄청난 에너지 증폭제예요. 그래서 이 노쇠 살생력을 증가시켜 주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딱 집을 짓고 이 사는 놈들은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방사선 쬐듯이 이들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이 노쇠 주성분인 구리는 몸 안에 엄청난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소변 볼 때 거품 나죠. 옛날에 과산화수소 소독하면 거품 나죠. 이것이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강력한 살생제인데 몸 안에서 과산화수소를 발생시켜서 균을 무차별적으로 살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구리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쇠 22%를 차지하는 주석은 특별히 진균류, 무정균, 머리 비듬 이런 거 잘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과 기생충을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그릇과 이제 은을 쓰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을 짓고 살 때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방사선 투여하듯이 이걸 몸 안에 투여하는 방법이 징을 쳐주는 거예요. 징을 쳐주면 어떻게 될까? 이 파장이 들어갈 때 뭐도 같이 들어가요? 입자가 들어가요. 맞아보면 막 떨린다고. 그리고 우리가 소리급세 2개를 놓고 똑같은 헤르츠를 두드리면 입자도 같이 울려요. 그죠?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선을 먹고 녹그릇을 써서 이제 징을 칠 때 몸 안에 구리이온과 공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살균제인 과산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발생시키고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와, 저 양반 완전히 좀 미쳐버렸네. 지금 병이 무슨 병인데 그걸 해서 낫겠어 이런다고요. 우리도 이것이 환자들이 매번 무슨 병인데 뭐 없습니까? 안 됩니까? 할 때 수천 명이 매일 그렇게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도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소가 전부 은과 녹과 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아까 저 사모님처럼 변비가 안 풀리고 이제 만지면 딱딱하다. 이게 지금 어떤 생리 기능이 약해서 그 안에 적체되어 있던 불순물들이 덩어리 가져서 혈관을 눌러버리면 피가 안 돌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장도 안 움직이고 변비도 와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하면은 살생제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은이 있고 노시 있고, 노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시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청동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건데, 제일 강력한 것은 수은입니다. 수은. 근데 수은은 축적이 되고 독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 주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매독이라든지 임지라든지 잘 안 듣는 염증의 중독을 예상하고라도 이제 썼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수은은 액체 금속입니다. 빨리 흐르는 은이라는 이제 말인데, 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제일 빨리 도는 게 수성이에요. 수성의 이름이 머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은은요, 우리 소독할 때
빨간 아까진기 바르죠. 이름이 뭐예요? 머큐로크롬. 이 원료가 순해요. 옛날에 다 벽지 소독 다 순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순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쇠비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요. 특별한 명절에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쓴나물과 같이 먹어.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호주에서 그 양을 키우는데 양 근육 속에 막 기생충 덩어리가 이런 게 막 수없이 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생시켜야 되니까 양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고기 속에 있는 균과 기생충을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야 된다. 열대에서 한대까지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종자 중에 8번째로 많은 게 쇠비름이에요. 이 붉은 줄기의 수은이 제일 많은데 81 ppm이면 말란 것에서는 1400 ppm. 대단한 양이죠. 여기 우리 한 이제 연세 많은 분이 결석이 있었어요. 소변을 보는데 요강에 그렇게 부은 게 이렇게 딱 붙으면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치석 깁니까? 치석? 세균이 만들어요. 근데 쇠비름 먹고 해보면 은반지 같은 거 입에 넣고 잡으면 치석이 안 깨버려요. 왜요? 균을 어떻게 해버리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쇠비름은 태운제를 9.6kg을 갖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제일 밑에 600g의 수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수은이란 것은 참 묘한 게 우리가 수산화칼슘이라는 양제물이 공짜로 주면 작은 거 먹어요? 큰 거 먹어요? 막 부식돼서 못 먹는 거잖아. 그죠? 하는 얘기지. 근데 그 부식성이 강한 강알칼리인 그 물질을 갖다가 양잿물을 콩기름하고 섞어서 굳힌 다음에는 뭐가 돼요? 비누가 됐으나 아무 해가 없어. 소금도 그래요.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맹독을 결합시켜 놓으니 해가 없는 소금이 되어버렸어. 그죠? 이 수은도 그래요. 산소나 염소나 황이 이렇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무기수은이 된 거는 수은의 살생력은 있으면서 몸에 뭐는 안 줘요? 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쇠비름을 먹어야 된다. 은과 노를 써야 된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계시한 거다 이 말입니다. 절제를 통해서는 피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은과 녹과 쇠비름과 징을 통해서는 이 조직 속에 균을 죽여서 정결케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통해서는 상상력을 정결케 하고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게 삼박자가. 그래서 일단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녹과 은을 쓰지만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징을 쳐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징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 우리 자기 MRI 있지, MRI. 그게 이제 그 공명현상입니다. 각 장기가 내보내는 그 파장을 영상신호로 만든 거거든. 근데 우리 몸의 각 장기와 세포가 세포에 다 공명할 수 있는 울림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은 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쳐줄 때 이게 파장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생충의 생식기가 터지고 죽어버려요. 왜요? 그들이 뭐가 없으니까? 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호덕 장모님이라고 그분은 한 10년 됐어요. 이 가려운 게 아토피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나. 징 이틀 맞고 깨끗하게 나오고. 우리가 이것을 공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야, 이게 될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악할 때 쓰는 기구가 전부 다 이게 재금이라 그래서 심벌주하고 현대 무당들이 쓰는 무구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악기였더라, 이게 악기.
우리가 적에게서 많은 것을, 현명한 자손은 적에게서 배운다고 하나님의 것을 사단이 다 가져가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면 아이고 무당굿하는 짓 하네. 모르는 소리다 이게죠. 그래서 우리도 몰랐는데 요즘 칼รับTV를 보고 스마트폰을 쓰고 태양열 전지판을 사용하는 이 시대라면은 왜 절에 가면 풍경을 달고 소의 목에 총을 달고 정 없으면 구리 전선 갖다가 껍질 뺏겨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놔보라 이 말입니다.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안 나요. 해봤어요? 네, 안 나요. 파장과 입자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부에 기생하는 이게 인간의 과학기술로 볼 수 없는 이 미세한 조직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방사선의 유전자를 바꾸듯이 지금 경험적으로는 징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얼마나 그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태양열 전지판이나 스마트폰을 쓰는 걸 봐서는 이게 분명히 징이 파장에 들어갈 때 입자가 들어가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도 할 때는 공식은 맞는데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당 되려고 한다고 뭐 별소리 다 해도 징하고 깽가리하고 이 체금을 사다가 해봤더니 효과가 탁월해진 거예요. 유방암 환자가 한 분 왔는데 체발대 와서 이게 성이 나서 이랬어요. 매일 그 징을 쳐주고 노쇠를 붙이는데 한 달 만에 쑥 주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징이요.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쳐요. 별거 아니라고 계속 두드리죠. 너무 독소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 독에 취해 쓰러져요. 운전하다 차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쳐야지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방사선이 강하잖아, 그죠? 노선을 먹고 은을 차고 쇠비름 먹는 것보다도 이 징을 쳤을 때 많이 맞아버리면 이 근육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 몰라요. 징에 대고 음악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가 그냥 바뀌어버려, 2, 3일 새에. 엄청 톤이 굵어지고. 그 다음에 징을 맞으면 허리가 꼬꾸라져서 못 살아요. 왜요? 위장이 근육이잖아요. 위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허기가 질 정도로. 굉장한 활력이 있어요.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냐? 그럼 우리가 선 없이 TV 보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저 사모님이 녹대에다 왜 물을 떠놓고 자느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에너지가 오는데요. 모든 생명 에너지는 물로 가요. 이제 복잡한 얘기 두고 집안에 이렇게 습기가 있을 때는 막 곰팡이가 끼고 냄새가 탁해, 그죠? 근데 개울가에 물이 계속 흐른다는 공기가 어때요? 좋아요. 모든 생명 에너지는 물가로 가게 돼 있어. 그런데 특히 주석은 물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데 최고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물이 안 좋으면 다 주석판을 우물 밑에 깔았고 유럽 사람들은 주석 물벽, 주석 물컵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장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노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성소 안에 물두멍을 갖다가 레위 지파의 여성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었어요. 거울은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 보면 우리가 접시 안테나 이렇게 달아놓은 사람 집 있습니까? 아파트에. 뭘 받아요? 전파를 받잖아요. 성소에 있는 그 안테나가 물두멍이 접시 안테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봤어요. 이 그릇이나 놋대에다가 물을 떠놓으면 생명 에너지가 글로 오겠죠. 물도 파장이에요. 들어온 그 물의 파장이 놋그릇을 통해서 우리 머리로 가요.
머리털이 안테나예요. 몸이 다. 왜 그럴까요? 우리 빗질 해보면 머리가 정전기 일어납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의 미네랄은 전부 머리로 빠져요. 금속으로. 이것이 이제 내려올 때 목걸이를 왜 차요? 에너지 증폭제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서 공명이 일어나요? 기타 칠 때 선만 두드려요. 울림통이 있어요. 울림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공명을 일으키려면 유일하게 우리 뇌와 연결된 기관으로서 비울 수 있는 것은 위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위장을 비워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가 위에서 공명을 일으킬 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유전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은 그 노선 엄청난 이 공기 정화력이 있기 때문에 공기 정화기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물 들어오고. 그래서 장마철에는 집안은 습하니까 불을 좀 떼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 정한수라고 알아요. 정한수. 정한수. 조왕주발. 예. 정한수가 뭘까요? 이스라엘 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도 물로 했고 심판도 물로 했고 물이 하나님과의 이게 교통하는 통로라는 걸 안 홍수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인 셈의 후손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 때 동쪽으로 올 때 그들이 그 창조의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 항상 뭐를 떠놓고 기도했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웃기는 거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는 통로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직접 우리가 저녁을 굶고 절제를 통해서 피를 정결케 하고 음과 녹과 징을 통해서 몸의 균을 살균해 줘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방법이 없다. 이 녹과 은이 들어가서 통과될 수 있는 데서는 살균이 되지만은 칩을 지어가지고 통과가 안 될 때는 파장밖에 없으니까 징을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이나 어떤 순환기 계통에 막힌데 이런 것들을 이제 뚫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살생제인 이제 수은이든 쇠비름을 쓴다. 그래서 이 쇠비름 쓰시면은 터져버려요. 여기 한 자매님도 이 겨드랑이에 혹이 있었는데 한 몇십 년 됐대요. 아, 이거 하고 나서 이거 뭐 혹이 생겼다고 되면 이 사람 며칠 지내더니만 이게 툭 터져버렸어. 그래서 종기를 없애는 제일 명약이 뭡니까? 종기에 뭐 발랐어 옛날에?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이 쇠비름이에요 원료가. 이해되죠?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뭐 쇠비름 좋다 생각 도움 안 돼요. 몸만 차게 하지. 그래서 쇠비름을 이제 여름 돼서 할 때는 꼭 소금물에 데쳐서 말라야 돼. 그거는 강력한 살생제가 있어가지고 쇠비름은요 어떤 벌레도 안 먹어요. 벌레 먹습니까? 안 썩잖아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수은 때문에. 그다 수은이 있다고 안 먹는데 그게 황과 산소와 염소와 결합이 돼서 무기수은이기 때문에 해가 없다. 북부 아프리카나 이쪽에서는 일반 채소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돈 들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이제 건강을 찾는 방법. 답이 됩니까,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죠? 이제 잿물이 나오죠. 예, 잿물은 이제 지방을 녹여버리고 이제 하지, 그죠?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볶음국식 안 먹고 징치고
은차고 노크로 쓰면 효과 있나? 천만에. 지금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곡식은 하도 얘기를 했으니 그거 기초 위에서 올라가는 거지. 처음 들으셨어요? 예. 이 곡식을 먹어서 피의 어떤 1차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세상에 은하고 노 찬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비를 먹는 사람들. 효과 있다고 없디까? 효과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볶은 곡식과 떡, 저녁 굶고 맨발로 걷고 이 균들이 뿜어내는 독소가 우울증을 일으켜요. 우울증 환자는 다 몸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균이 많다는 거예요. 균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됐죠? 예, 그래요.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